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운동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을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펜실베니아주 인디애나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좀 전에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최근 급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상대로요.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에 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조차. 그리고 오늘 더 힐 같은 경우에는 카말라 쪽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지지 진영이 더 탄탄한데 더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을 수 있는데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원래 트럼프가 나와야 될 지지율보다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런다. 그럼 카말라 해리스를 보고 도널드 트럼프를 딱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훨씬 낫다는 거 알고 누구든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 트럼프 상대로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민주당원들도 '카말라는 솔직히 아닌데. 카말라 아니야. 올해 트럼프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LA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마 내줄 것 같다. 백악관, 상하원 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께 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경합주는 트럼프가 전승을 거둘 거고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도 전례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저는 거둘 거라고 봐요, 공화당 쪽이. 이게 더 힐에 나온 겁니다. "Democrats fear pollsters are undercounting Trump."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이걸 이제 해석하자면 그거죠.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트럼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2016 년에 과소평가를 했었죠. 2020년 때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뉴욕타임스 시에나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써 있죠. "Trump pulls ahead in key battleground states."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리드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가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3개 주 다 중요하죠. 특히 조지아하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것 같고 조지아하고 애리조나 2020 년에 트럼프가 다 패배했던 데예요. 근데 여기서 리드를 일단 잡은 겁니다, 트럼프가. 참고로 2020년 때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가 12,000표 차로 졌고요.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50대 45로 앞서고 있습니다. 8 월만 해도 카말라가 49대 45로 앞섰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그 토론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카말라가 이겼다, 이겼다 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무소속 당이 없는 그런 유권자들은 트럼프한테 더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보면은 트럼프가 카말라를 그렇게 막 그 몰아세우고 맹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대 3 모습을 보였죠. ABC 진행자들이 일방적으로 카말라 편을 든 것을 많은 유권자가 보았고 그걸 통해서 트럼프가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로 그런 점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가 49대 47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가 11월 결과를 말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 대충 이렇게 방향 특히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한테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는데 막바지에 지금 트럼프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진영에서는 분명히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보다는 강한 후보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강하다고 한 거는 솔직히 카말라 해리스는 역대 최악의 부통령인데 정말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인지력에 문제가 있고 치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것보다는 낫다. 그 누구라도 바이든보다는 낫다. 그런 정도지 카말라가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4년 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삶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볼 때 트럼프 때가 더 좋았죠.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를 빼고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팬데믹은 이제 예외적인 거니까. 그리고 4년 내내 지금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불법 체류자 1,200만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니까 이제 트럼프를 민심이 이제 트럼프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 보이시죠?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다 앞서고 있다고 나온 거고요. 그것도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암살 시도로 체포된 용의자가 자신의 실패를 예상하고 트럼프를 암살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용의자인 라이언 루스는 사건 몇 달 전 한 민간인 자택에 상자를 두고 갔는데요.
이 민간인은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암살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탄약, 쇠파이프, 각종 건설 자재, 도구, 휴대폰 4개, 다양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한 편지는 수신인을 3개, 3개로 했는데 루스는 편지에서 이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였지만 난 여러분을 실망시켰다. 난 내 최선을 다했고 내가 낼 수 있는 용기를 최대로 발휘했다. 이제 여러분이 일을 끝내야 한다. 난 누구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15만 달러를 주겠다. 1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루스가 사건 당시 골프장에서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아 검찰이 그를 암살 시도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루스가 작성한 편지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고요. 사건 당일 트럼프는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 있었는데 검찰은 루스가 은닉한 장소가 6번 홀을 직선으로 바라보는 자리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6번 홀. 루스가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두고 간 SKS 반자동 소총에는 총알 11발이 담겨 있었고 약실에 한 발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소총에 붙은 테이프에서 루스의 지문이 검출이 됐는데요. 루스가 두고 간 가방에는 방탄복에 자주 쓰이는 세라믹 판들이 있었는데 시험 결과 이 판들은 소화기 사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BI 요원들은 루스의 닛산 차량에서 핸드폰 6개를 발견했는데요. 핸드폰 기록 조회 결과 루스는 사건 약 한 달 전인 8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골프장이 있는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신호가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하고 마라라고 자택 인근 통신 타워에 접촉한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핸드폰에서는 팜비치 카운티에서 멕시코로 가는 길을 구글로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또 차량에는 용의자 여권도 발견됐습니다. 또 올해 8월, 9월, 10월 트럼프가 참석했거나 참석이 예상되는 장소와 날짜를 손으로 적은 노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루스가 손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Dear World, 전 세계에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싸움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이걸 보면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X 계정에 올렸습니다. Google and Microsoft very disproportionately donate to the Democratic Party.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후원금을 민주당한테 주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들 두 개 기업이 사실상 웹브라우저하고 서치 엔진 100%를 장악하고 있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은 다 빅테크는 거의 다 이제 민주당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구글. 이게 9월 달입니다. 146만 4천 불 이상 줬고요. 카말라 캠프한테. 마이크로소프트는 74만 불. 브라운 앤 브라운 32만 4천 불. 존슨 앤 존슨 24만 불 가까이. 애플도 22만 5천 불을 줬고요. 오라클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웰스 파고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보잉, 모건 스탠리, 넷플릭스, JP 모건, 인트라인 코퍼레이션, 액센처, 어도비, 아마존, 페이스북, broad.com, 파이저, 디즈니 다 이렇게 민주당에만 지지를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자, 트럼프 후원금 보면은 뭐 그냥 아주 미비한 수준이에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 항공한테서 좀 받았는데 13만 4천 불 정도 받았고요. 월마트가 8만 4천 불. 보잉은 이제 양쪽으로 줬는데 카말한테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여기선 8만 2천 불. 락히드 마틴 이거는 이제 방위산업체 회사인데 6만 9천 불 받았고 트럼프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6만 7천 불, 페덱스 6만 불, 웰스 파고 5만 9천 불, 존슨 앤 존슨은 양쪽으로 줬네요. 근데 보통 공화당 트럼프한테 훨씬 덜 줍니다. 5만 7천 불 줬고 브라운 앤 브라운 5만 6천 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5만 5천 불. 레이시안 이제 또 트럼프한테 4만 3천 불 방위산업체죠. 그 다음에 뭐 카스코가 4만 3천 불, 노스트롭 그루먼이 5만 2천 불 트럼프한테 줬습니다. 모건 스탠리 트럼프한테 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트럼프한테 주긴 줬네요. 델타, 뭐 제너럴 모터스, 홈디포. 근데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일방적으로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팩먼이에요. 정치활동위원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거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들 기업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카멀라한테 돈을 주면은 당연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니. 결국 이 기업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진이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필라델피아 모습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거 보세요.
분명히 이 영화를 이런 장면을 영화 조커에서 본 것 같다. 진짜 영화 조커가 현실판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경찰차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뭐 경찰 예산 삭감하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겠죠. 경찰 예산 삭감 막 보면서 신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은 누굴 부를 거냐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X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상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전에 제 그 원영석의 오베드 보신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본을 방문했었죠. 그래 가지고 물고기밥을 주는 영상으로 네티즌들한테 문매를 맞았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한테도.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물고기밥을 던졌는데 이 밥을 다 던져서 완전히 뭐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갔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그 아베가 먼저 이렇게 던지는 걸 보고서 따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베의 행동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마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참을성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걸 다 부어 버렸다. 물고기밥. 물고기들 다 먹고서 죽으라고. 그리고 이거는 저겁니다. 그 난민들 가족들 분리시켰다고 문매 맞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영상들 보면은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2014년 오바마 때였어요. 난민들 가족을 분리시킨 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가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푸틴이 이제 메긴 켈리하고 인터뷰 때 트럼프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 반대를 얘기했는데 말이죠. 그런 약점 잡고 있지 않다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조작된 거고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 조작한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트럼프는 골프나 치고 앉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비판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가서 미군들 위로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의미심장한 건데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BS가 이제 2020년 3월에 병원이 미어터지는 뉴욕 병원이 미어터지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들 어떤 환자들인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영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말고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영상이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병원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CBS 뉴스가 이렇게 실수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께서는 이제 안 속죠. CBS, ABC, MBC 그러면.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아 환자들이 저렇게 미어 터지는구나.' 근데 CBS 뉴스가 잘못된 영상이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병원이 미어 터지는 모습이 뉴욕시가 아니라 이탈리아였다고. 이탈리아에서의 장면이었다고. 그리고 BBC에서 그리고 가디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가 헤드셋도 안 쓰고 그냥 국가 정상들 말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총리가 어 말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악무도하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트럼프 그 악수를 폴란드 퍼스트 레이디 여사가 이렇게 악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만 딱 보도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지나치고 다시 악수를 했어요, 트럼프하고. 자 그리고 젤렌스키가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트럼프하고 제이디 밴스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외국인 선거 개입 아닙니까? 딱 이렇게 브라이트바트가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종결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그냥 미국 민주당의 꼭두각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는데요. 딥스테이트 멤버 700여 명이 카말라 해리스 공식 지지했습니다. 딥스테이트 분자면은 아무래도 카말라가 낫겠죠. 그래서 including some who signed the Hunter Biden laptop letter. 헌터 바이든 랩탑 그게 러시아 공작물이 맞다.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일조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멤버 중에 카말라를 지지하는 딥스테이트 멤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써 있죠. 고위, 중견, 하위직 공무원 및 직원이 여기엔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도 선거 결과 바로 안 나올 거다.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예.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뉴욕 포스트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4년 전에는 트럼프 대 바이든 대선 결과가 4일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팬데믹이었고 우편 투표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죠. 어쨌든 결 뭘 떠나서 저는 그렇게 아마 보수 쪽 그 진행자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아 이거는 승부가 우리가 뒤집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한번 나면은 이게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통적으로. 1월 6 일이 이제 단지 그거 하나에 기대를 했는데 마이크 펜스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4일 정도 4일 걸렸거든요, 4년 전에 최종 결과까지. 이번에도 4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여론조사 미루어 놓고 보면은 박빙이고 특히 경합주에서도 박빙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11월 5일 선거에서도 박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전승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경합주 전승을 뭐 압도적으로 크게 이긴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트럼프 하면은 무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무역 덕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인기가 많은 그런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트럼프는 이제 월요일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존 디어 트랙터 두 대를 옆에 두고 이 회사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 트럼프 하면 또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임기 때 제조업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 보호 공약은 펜실베니아주 스미스턴에서 농민 그러니까 릭 그레넬 전 국가안보국장 대행 그리고 데이브 머코메크 공화당 상원 후보 그리고 리 젤든 전 뉴욕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한 원탁 회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관세 공약을 보면은 민주당원들도 많이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걸만 봐도 얼마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Voters narrowly support라고 그랬죠. 아주 가까스로 트럼프를 좀 더 지지한다고 이 이슈에 있어서 유권자 절반 이상이 그 트럼프 관세 공약을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로이터하고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56%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41%는 그런 관세를 제한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11 일부터 12일 등록 유권자 1,405명 대상 여론조사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였는데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에서 20% 관세, 그리고 중국에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국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그 GDP를 보면은 미국이 아마 전체 25%, 그다음에 중국이 18%까지 그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인권 문제가 좀 심각하죠. 물론 뭐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는 게 좋냐. 그리고 관세. 중국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들어갈 때 특허 다 공개하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허 공개하는 반면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공정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카말라는 트럼프 관세 공약을 일반 미국인 물가 부담을 키우는 트럼프 부가세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3분의 1, 그래도 3분의 1이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고 3분의 2는 관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제조업을 강화시키려면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은 제조업은 모든 경제의 기반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제조업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철강 산업 US 스틸 같은 경우에 일본에 팔릴 사실상 팔린 거죠. 근데 이제 조 바이든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반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말라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산업을 내주면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탱크 같은 거 만들려면은 그 철이 필요하거든요. US 스틸이 필요하거든요, 스틸이.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보 이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참고로. 자, 팁 면세. 팁을 팁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게 이제 트럼프였고, 카말라는 팁에 실제로 세금을 부과했고요.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팁을 부과했는데 트럼프 최근에 카말라를 보면은 카말라가 이제 점수 깎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따라하기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팁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도 카피캣처럼 팔로우를 했죠, 카말라가. 그리고 화석 연료 활성화하겠다. 그것도 카피캣처럼 그대로 따라했고요. 자, 프래킹 그러는데 프래킹은 뭐냐 그러면 하이드롤릭 프래킹 줄임말이죠. 그래서 고압 물질에 의해 이렇게 암석을 깨트린다는 말에서 프래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아래 수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런 드릴 작업을 한 뒤에 수평으로 돌려서 몇 마일 더 드릴로 뚫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압 파쇄라고 하면 돼요. 수압 파쇄.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은 경제 대부분 이슈에서 트럼프가 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식당 가면은 텅텅 빈 곳이 많이 있어요, 점심때건 저녁때건. 그래서 유권자 43%가 식료품과 기름 같은 일상용품 가격을 낮출 후보로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유권자 43%가 36%가 이제 해리스를 꼽았고요, 카말라. 국가 채무를 낮추는 데 집중할 후보로도 37%가 트럼프, 30%가 카말을 꼽았습니다. 나머지 30%는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답했고요.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우선할 후보로는 47%가 트럼프, 37%가 카말라를 택했습니다. 자, 프래킹 하면은 수압 파쇄하면은 펜실베니아주를 꼽을 수가 있죠. 펜실베니아주가 수압 파쇄 산업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주예요. 오늘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랠리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한 어머니한테 100불짜리를 쥐어줬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그 힘들어하는 거 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불을 이렇게 쥐어줬는데 이런 모습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절대 보도 안 하죠. 예를 들면은 자기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타이어 교체하는 거를 도와준 사람, 그 도와준 사람 모기지를 다 페이해 줬대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뉴스에서 한 여성 노인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역시 그 모기지 페이먼트를 다 이렇게 대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옛날에는 보도했죠. 옛날에 트럼프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난민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출신 난민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주 쪽에서, 스프링필드 쪽에서. 자, MSNBC 진행자가 웬일로 빌 마her 쇼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여기에 있더라도 난민에 대한, 이런 합법 난민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예. 합법적으로 여기에 있는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난민 학생들이 이렇게 미국의 초등학교에 이렇게 입학하지 않습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에 시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 난민 학생 70%한테는 그냥 패싱 그레이드 줘라, 그냥 합격시켜줘라,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Teachers say they spoke no Spanish. The kids spoke no English. 스페니쉬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민주당 진영에서 왜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께서는 그 대답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난민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연합 국가 중에 처음으로 자국 시민들 주택 문제, 건강보험 문제, 건강 문제, 보건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노숙자 많고 힘들어하는, 노숙자로 전락한 그런 재향군인도 많은데 그들을 챙기는 게 우선 아닙니까? 난민들 챙기는 것보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 랠리 중에, 유세 중에 그 참석자들이
일찍 떠난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알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결국에 카말라를 까는 그런 기사가 돼 버린 거예요. 뉴욕 타임스가 본의 아니게.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랠리 유세 시간이 4 배입니다. 트럼프 하면 유세를 빼놓을 수 없죠. 예, 트럼프의 거의 뭐 전매 특허처럼 됐는데 유세 4배 깁니다. 카말라 같은 경우에는 24분 정도, 평균 24분만 말하고 땡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 오히려 트럼프한테 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비판하려고 막 썼는데 알고 보면은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 자, 1시간 38분 평균. 몬태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요 3개 유세에서요. 카말라 같은 경우는 24분입니다. 평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위협적인 존재인지 민주당에서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도시들 그 도시 시장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자,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 경합주죠. 예, 무슬림이 다수인 디트로이트 교회 햄트라크 민주당 소속 아메르 갈리브 시장이 일요일 소셜 미디어 지지 연설에서 트럼프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선택이다. The right choice for this critical time.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도시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나는 President Trump and I may not agree on everything, but I know he is a man of principl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트럼프가 원칙주의자예요. 보면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죠. 트럼프를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가 좀 밀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당선 가능성이 잘 모르겠지만 뭐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를 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에 직면할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이분이 트럼프하고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20분간 이렇게 면담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한 분이 예, 이분이 이제 시장입니다. 아까 얘기 미시간 교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회 햄트램프 예, 시장.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건데 이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와우 그랬습니다. Democrats dominate academia. 아카데미아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다 당연히 민주당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스 쪽에는 100%가 다 이제 민주당원이고 대학 교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들. Professors are Democrats. 예, 미국 대학 교수들이 다 민주당원들이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5,11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교수진. Communication, Anthropology, Religion, English, Sociology, Art, Music, Theater, Classics, Geoscience, Environmental, Language, Biology, Philosophy, History, Psychology, Poli-sci 다 그냥 민주당이 압도적이에요. 100%, 뭐 쫙 98, 98, 98, 97, 96, 95, 94, 89 Poli-sci가 되니까 Poli-sci 정치학도 간신히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간신히 10% 넘는 거고요. 공화당원인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은 86.30 역시 민주당. Physics, Mathematics, Professional, 뭐 Economics, Chemistry, Engineering 이게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가니까 이제 61.54%. 그래도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교수진 보면은 다 이렇게 민주당은 그 교수진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집단으로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새 최근에 보수 진영 그리고 공화당원들은 실제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아이비리그 꼭 보내지 말라고 가면은 완전히 세뇌 덩어리 돼가지고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 앞잡이가 돼서 나온다고 졸업할 때쯤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 안 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요새는. 근데 뭐 주립대학도 요새는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성향인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이제 그 대학 교수진 랭버트가 2018년에 여론조사했는데 5,116명 교수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경의를 표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죠. X에 액세스 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포스트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주류 언론들이 다 좌파일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예, 보십시오. 커뮤니케이션스가 100%, 특히 커뮤니케이션스면 미디어 쪽인데 100% 민주당원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인디펜던트 띵커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것도 꼬집은 겁니다. 저널리스트 96%가 민주당 대선 후보 후원금 보내고, 공화당 대선 후보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면 어떻게 된다? 자, Libs of TikTok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Officer David Lee, 18-year veteran. 이게 경관인데 18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인데 부인하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한테 살해됐어요. BLM이 이럴 때는 왜 시위하지 않느냐는 반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8년에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024년에는. 2024년에 지면. 그러니까 2028년이죠. 뭐 그러면 나이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지금 78세니까 82세가 되는데, 예, 출마 못하죠. 뭐 고령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트럼프도 올해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면은 솔직히 상상도 하기가 싫어져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야말로 라스트 찬스 아닌가. 제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 유세 어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워낙에 이제 트럼프 통해서 나오는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커버하지 않는 뉴스가 많아서 거의 다 봤던 것 같은데, 그 댓글들 보면은 "This is our last chance. This is our last chance." 이게 우리의 마지막 찬스다. 우리의 마지막 찬스다. 그런 댓글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가 정말 라스트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 진영이 어떻게든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지금 암살 시도 2번에다가 탄핵도 2번 했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고, 물론 그건 이제 무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상원 상급법원에서. 근데 이거를 뚫고 다 이겨내더라도 당선인 신분으로도 불안해요. 당선인 신분으로도 1월 20일 백악관에 이렇게 재입성 무사히 할 수 있을지도. 진짜 당선인 신분에서도 걱정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4년 내내 무사히 이렇게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지도, 이거 쉽지가, 이게 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딥스테이트 진영이 별로 안 좋아할 말인데, 조울지가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속보: RFK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임기 첫날 만성 질환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 빅파마 및 식품 기업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방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플로라이드, 불소를 제거할 것이다. 플로라이드를 제거할 것이다." 플로라이드가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서 화학 물질을 제거할 거다. 우리는 캠트레일에서 화학 물질을 제거하고 캠트레일에서 제거할 거다." 캠트레일 얘기까지 꺼냈네요. 예, 캠트레일 여러분께서 뭔지 아시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뭔지 여러분께서,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비행기가 건강에 위험한 화학적 독극물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독극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예. 그래서 뭐 이상 현상도 가지고 오고. 어쨌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화학물질, 몸에 안 좋은, 인체에 안 좋은 화학물질 여기저기 뿌리는 게 캠트레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청산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an we just skip to January 20 2025 already?"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5년 1월 20 일로 그냥 바로 건너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조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720만 뷰나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뉴욕타워, 아포, CNN 하고 MSNBC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X한테 안 돼요. 이런 뷰 안 나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자, 그리고 트럼프가 좀 전에 이렇게 저기 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카멀라가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다는 그 모든 삭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should take down and disavow. 사과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미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BC 진행자들 왜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 안 물어봤나요? 카멀라한테.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은 꼭두각시니까 안 물어봤죠. 자, 그리고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고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좋아하시는 분 깨어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만도 있고 뭐 많아요. 그리고 이건 뉴욕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들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곳곳에 많아요. 만약에 마치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그 소수계 사회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뭐 트럼프 지지하는 한인들도 급증한 상황입니다. 과거. 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션 콤스가 누군지 아시죠? PDD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옛날에 굉장히 그 파티 절친이었는데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 기후 변화 마치 자기가 수호신인 양 그렇게 떠들고 다니죠. 맨날 개인 비행기 여기저기 타고 다니면서 탄소 배출 거의 넘버 원 했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테일러 스위프트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서 션 디디 콤스가 악명 높은 화이트 파티에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침묵을 깬 거예요, 리오가. 자, 션 디디 콤스는 지난주 체포됐죠. 공갈, 성매매, 알선 이런 혐의로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카프리오는 레오는 오랫동안 같이 파티 안 했다. 이 친구랑 파티 안 한 지 꽤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PDD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기 그 서부 웨스트 코스트 래퍼 중에 이제 유명했던 투팍 샤쿠라고 이스트 코스트 래퍼를 대표하는 노토리어스 B.I.G. 둘 다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에미넴이 얼마 전에 신곡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알고 사는 얘기 같았어요, 에미넴이. 그래서 그 집 P.D.D. 콤스 그 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천 병의 베이비 오일이 발견됐습니다. 베이비 오일이 뭐 어디에 쓰여지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검찰은 이 괴상한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마라톤 섹스 세션으로 인해 너무 지쳐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라고도 했는데요. 이게 레오나르도고 이게 PDD입니다. 그런데 PDD 4년 전 50세 행사 때도 이렇게 레오가 보여요. 보이시죠? 영상에서. 이게 춤추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안 그래도 뭐 민주당 쪽 그 거물 인사인데 기후 변화 맨날 노래 부르고 얘도 뭐 관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넘버 원 퍼슨 화이트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VIP 중에서도 넘버 원이었대요. 누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다음에 킴 칼다시안도 있었고 페리스 힐튼도 있었고 머라이어 캐리도 그 리스트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VIP 리스트 말하는 거예요. 화이트 파티. 화이트 파티 그러니까 뭐 코케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케인 잔뜩 이렇게 흡입하고 광란의 파티를 즐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2004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둘이 함께 이렇게 참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절대 보도 안 하죠. 민주당 요런 게 제가 보여드렸죠. 저널리스트의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원이고
Communications 가르치는 교수진 100%가 다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그 결과. 그러니까 이런 거 커버 안 하는 거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전당대회 때 이렇게 나란히 앉은 모습이에요. 둘이 보통 친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런 카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억 스타죠. 그리고 그 어릴 때 래퍼 10대 때 이렇게 래퍼로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귀여웠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에런 카터가 어린 시절 약물남용과 강간 그 피해자였던 PDD 성매매 파티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하기 직전에 살해됐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런 카터도 이렇게 PDD한테 당했다는 얘기죠. 지금 PDD가 양성애자죠, 사실상. 예,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 그런 힙합 프로듀서도 성폭행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에런 카터를 보면은 PDD 배드보이 PDD가 운영했던 아까 콤스라고 할게요. PDD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그 션 콤스가 운영했던 배드보이 레코드 그 모회사인 소니 뮤직 그룹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 전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토크쇼에 근데 자꾸 그 디디가 션 콤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 다리 쪽으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거 손 치우라고 하는 장면도 이렇게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50 센트한테도 이렇게 너 옷 사주겠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추근덕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죠. 이건 50 센트 본인 입에서 나왔고 션 콤스도 인정한 거예요. 자, 이게 다 퍼프다디, P.D.D. 콤스, 션 콤스하고 친했던 그런 정치인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에릭 애덤스죠. 뉴욕 시장. 그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하고도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어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가수인데요. Burn하고 뭐 굉장한 명곡들 많죠. 근데 어셔도 이렇게 션 콤즈 밑에서 이렇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셔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더 뷰에서도 뭐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할 거냐, 당연히 카말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 조이 베이할가 막 몰고 가니까 어셔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볼 땐 속으로 트럼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레리 엘더 대선 후보였던 레리 엘더가 그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저한테 어셔가 옛날에 자기 북사인회 때 왔었다고. 근데 어셔가 이렇게 X에서 자기 계정에 있는 모든 게시물을 다 지웠습니다. 1160만 명이나 팔로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할리우드 연예계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0억 불 벌지 않았습니까? 투어만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상의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다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핑크 아시죠? 핑크도 다 지웠습니다. 핑크 누군지 제가 굳이 얼굴 보여드리지 않아도 괜찮죠? 예, 핑크. 네, 이 가수입니다. 이 가수. 어셔에 이어서 핑크도 다 지웠다고 합니다. 핑크도 아마 소니 뮤직일걸요?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가수. 자, 지금 션 콤스가 자살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수이사이드 워치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남자 포르노 배우하고 이 남자 포르노 배우가 션 콤스의 성노예였다 이렇게도 주장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저널리스트들 소속 정당 이렇게 딱 비교해봤는데 71년만 해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공화당원이 25.7%였어요. The Rabbit Hole이 X 올린 거를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한 겁니다. 그리고 82년도에도 18.8%. 근데 갈수록 적어졌습니다. 민주당 갈수록 뭐 민주당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18.8%, 16.4%, 18%, 17.1%, 지금은 3.4%. 자, 워싱턴 익자미너에 나온 건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제 사실상 졌다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패전이다. 워싱턴 익자미너가 보도. 자, 그리고 이건 또 희소식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자산운용사 3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밴가드 다 woke ESG
어젠다 삭감하겠 밝혔습니다. 이거 이제 공화당이 반박하니 공화당 역풍이 부니까 이제 ESG 프로포저 woke ESG 프로포저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손해 봤죠. 뭐 버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맥주 판매 10년 이상 연속으로 1위 하다가 지금은 3위로 내려앉았죠. 멕시칸 맥주 회사 모델로한테 1위 자리 내주고요. 그리고 뭐 타겟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이렇게 성전환 어젠다 푸시하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정책들을 이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BlackRock, State Street, Vanguard. 원래는 ESG 무브먼트 여기에 따르는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환경에 좋은 전기차 뭐 일례로 환경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차 배터리 만들 때 환경오염 얼마나 많이 되는지 여러분께서 모르실 거예요. 예. ES 점수가 낮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AT&T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ESG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 ESG 정책 높은 점수 받으려면은 그런 뭐 성전환자 이슈부터 해가지고 다 무조건 그쪽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야지만 이 점수가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SG 들어가다가 우리 돈 개박살 난다.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글쎄 정신 차린 건지 숨 고르게 한 건지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트루 소셜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4년 전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4년 전보다 안전하지 못하고 4년 전보다 이렇게 불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볼션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낙태 이슈는 당연히 각 주에 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다. 로비 위드가 뒤집힌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강간 뭐 근친상간의 이슈에는 낙태가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7, 8, 9개월 때 낙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출생 이후 낙태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민주당에서는 출생 후 낙태면은 거의 뭐 살인이죠. 이런 영아 사례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낙태를 이렇게 이겨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표 호소를 했는데 이렇게 버지니아에서 Women for Trump 이벤트가 있었어요. 트럼프를 위한 여성들 움직임.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마치 잘한 것 같은데 트럼프 없이도 이렇게 많이 운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6일 맨날 1월 6일 노래 부르는데 트럼프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 때도 그렇고 주방위군 투입해야 된다고 10,000명 신청을 했는데 근데 낸시 펠로시가 거부를 했고 그리고 국무성도 움직이지 않았고 펜타곤도 움직이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마치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카말라가 CNN 토론 또 한 번 하자. CNN 토론 이미 했죠.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근데 10월 23일에 트럼프가 당연히 CNN 토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팍스뉴스 토론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가 이때 카말라한테 팍스뉴스에서 토론하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토론 자꾸 하자고 했던 쪽이 카말라니까 지금은 그럼 카말라가 거절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팍스뉴스 진행자들이 터프한 질문 던지겠죠. 카말라를 향해. 카말라 인생 처음으로 어려운 질문 받겠. 그럼 라스무슨 리포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카말라한테 토론 3번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만 받아들였다. 팍스뉴스 토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카말라가.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밀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밀리니까 자꾸 토론하자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라스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클란다이스타인이 X에 올렸는데요. 트럼프가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CNN하고 ABC 토론에 참여했다. 그리고 팍스뉴스 9월 4일에 원래 팍스뉴스에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카말라가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또 적지에 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빅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알 스미스 저녁 행사에 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알 스미스 디너는 이건 전통적으로 항상
양당 대선 후보가 참석해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는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스미스 아마 아실 거예요. 서로 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서로 농담하면서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힐러리도 참석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서로 농을 주고받았는데 스미스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카말라 해리스가 유머 감각이 없고 임기응변에 약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기 경합주에서 유세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캠페인 광고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웃깁니다. 한번 보세요. We can't afford 4 more years of this. I'm Donald Trump, and I approve this. 정말 웃기는 정말 이거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실제로 쓴 광고입니다. 이대로 팀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4년 더 이런 상황 더 원합니까? 그러면서 I'm Donald Trump and I approve this message. 아주 코미디예요. 자, 내부 고발자 한 명이 나왔는데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비밀 경호국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탐사보도 기자 캐서린 헤리지, 이 사람도 진실 외치다가 CBS에서 해고가 됐는데 캐서린 헤리지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 FBI 브리핑 원한다는 겁니다. 이란 정부의 트럼프 캠프 해킹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해킹 내용을 바이든 정부 그리고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하고 공유를 했다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이 당연히 안 되죠. 바이든, 카말라, 이란 내통 스캔들입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쌍수를 들며 반길 일입니다. 조지아주가 이번 대선 수검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조지아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트럼프가. 그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급진 좌파, 완전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의 앞잡이죠. 레이첼 마도우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가 이번에 선거법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검표 해야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우편 투표 다 체크하는, 우편 투표 개표에 대해서는 막 쌍수를 들며 반기더니 왜 수검표는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멜트다운 이러죠. 완전히 그냥 울상인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왜 수검표를 해? 왜 수검표를 해? 왜 수검표해야 돼? 이러면서 controversial 하다니, 이게 뭐가 논란입니까? 정확한 거지, 적합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미시 아시죠? 아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아서 좀 유명하죠. 예, 미국에서 3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고 동부 지역, 특히 펜실베이니아 쪽에 수십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엄연히 실존할 뿐 아니라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아미시들로 누굴 지지하는지. 예, 보십시오. 예. 트럼프 깃발 휘날리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지금 지지율은 다 언론이 만들어낸 조작물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X에 올렸는데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카말라 해리스 지지율 28%에 그쳤다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가 왜 이렇게 48%? 이거는 말이 안 되죠. 670만 뷰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안 깨어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자, 구독, 라이크, 좋아요, 그리고 벨 버튼, 알람 설정 꼭 해주십시오. 알람 설정을 하고 모든 데스크탑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 카톡 제 영상물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고, 왜냐면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런 전해드리는 뉴스들 거의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미국 정치 다루시는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이런 정보들은 제 방송 아니면은 보시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대통령 선거일까지 11월 5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다뤘지만 특히 알 스미스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것도 뉴욕이거든요. 보통 열리는 데가. 그리고 뉴욕이면은 민주당 친화적인 그런 지역인데도 이 행사에 가지 않는다? 지금 선거가 6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고 얼마나 연약한 후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토론 때도 이번에도 정말 각본에 짜여진, 그냥 이거 연기
코칭까지 받았을 정도였는데 그래 가지고 뭐 생각보다는 나았지만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오프라 윈프리 때 한번 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 때도 얼마나 그게 어색했습니까? 카말라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 워낙 카톨릭 행사거든요. 카톨릭 신자들을 또 무시하는 처사라고. 예.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낙태 찬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박살날 거 두려워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카톨릭 신자들은 이 정부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카말라 동무, Comrade 카말라라고 그러죠. 카말라 동무에게 투표하는 카톨릭 신자들은 정신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이 진짜 알 스미스 연례 만찬에 빠진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 메이저 정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도 화상을 통해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 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카말라가 이렇게 카말라하고 카톨릭 간에 선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낙태 찬반과 관련해서 낙태권 보장을 강조하는 카말라 해리스를 카톨릭 신자들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카말라가 굉장히 그 후보로서 자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스미스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제가 정말 대답도 많이 했어요.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인지 오늘 일론 머스크 X 계정에도 그 진실이 바로 나옵니다. 예, 대학가 교수들이 일단 100% 다 민주당원인데 어쩌겠어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교수들. 저는 올해 11월 선거를 애국자들과 딥스테이트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애국자들과 그 반대 진영 싸움. 결국에 경합주고 조지아주에서는 제가 보니까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승기를 잡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벨트 쪽도 제가 볼 땐 트럼프가 휩쓸 걸로 보고 이제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오늘 또 미시간주에서 좋은 소식이 트럼프한테 날아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교회 그 큰 도시 시장이 무슬림 신자인데 그 시장이 트럼프를 대놓고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진영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한인분들이 제일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인분인데 한인은 그 라스트 카즈라고 완전히 그 주류 뭐 예를 들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SBS 그리고 연합통신 이런 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뇌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 채널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세뇌를 탈출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르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인용하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깨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11월 선거 느낌이 좋아요. 저는 11월 선거 느낌이 좋고 경합주 휩쓸 걸로 저는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트럼프한테 좀 호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아무리 지금 가공을 하고 있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카말라 대단해. 여신이야 여신.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가보세요. 부정적인 기사가 찾기가 힘들어요. 카말라에 대해서. 정말 어쩌다가 한두 개 마지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X나 이렇게 다른 그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뭐 럼블 다른 쪽 언론을 보면은 대한 언론 보면은 이미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기울어졌다고 봐요. 이거 기울어진 배 다시 기울어진 배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주류 쪽 다 올해는 트럼프가 이기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언론 보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라이크, 공유 꼭 부탁드리겠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할 때 꼭 모든 방송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까만 벨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